막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해면체 합대하는 방법이 유산균을 먹어야 돼. 우와. 저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우와. 이제 미국에서 승인 받았다. 먹는 위고비가 나왔다. 이렇게 막 기사들을 보여주면서 뭐 일단 그 어디부터 태클을 걸어야 될지. 그거야말로 진짜 돈 낭비하는 거네, 그죠? 거의 공상과학에 가깝습니다. 아니 그냥 말도 안 돼요. 오늘도 우리 약사님들 모시고 팩트만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식약사 박소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스맨TV 장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피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명훈 약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자, 오늘 나눌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허위 과장 과대 광고 관련해가지고 실제 사례들과 어떤 레파토리로 보통 가독자님들께 이렇게 현혹을 하고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에 영양제 시장의 그 나쁜 광고들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 메디스맨 약사님은 왜 이렇게 허위 과장 광고가 많아졌는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아,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근데? 일단은 지금 광고가 뭔가 이제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광고가 너무 발달했잖아요. 아, 예. 갑자기 유튜브 나오다가 중간에 광고가 뜨는데 그 광고는 누가 광고했는지도 사실 잡기가 어렵고 또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광고가 너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AI를 통해서 되게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게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영양제 고관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한 40대 후반부터 50대 분들, 60대 분들, 70대 분들이 많은데 AI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속을 수밖에 없는 사람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죠?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광고를 보고 야 이게 나쁜 광고인가 진짜 광고인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일단 이게 사실이면은 그 사람은 글로벌 재벌이 됐을 거예요. 그치. 그게 아니라는 사실만 봐도 이건 가짜다 그렇게 네.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했던 나쁜 광고 가장 말하고 싶었던 우리 마약다신 약사님. 제가 충격적인 요청을 하나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영양제 회사를 만드는 분이셨는데 거기에 제 약사 면허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합하지 않았는데 배합한 척 면허 이름만 빌려주면 한 달에 얼마씩 월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 그런 영양제 회사들이 진짜 많고 실제로 약사들이 직접 배합하지 않았는데 약사 배합이라고 광고하는 회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약사 배합이라고 해서 좋은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비슷하게 요즘에 약국 입점이다. 막 약국에서 줄 서서 산다. 이런 광고를 하는 제품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막상 약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단 한 번도 약국에서 본 적 없는 제품들이 많아요. 몇만 개 약국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전국에 어디 지인 하나 넣지 않았나. 그리고 심지어 상세 페이지에 보면 약국에 놓여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찌끄만하게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된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면 뭔가 AI로 만든 그 티가 나는 글자들 약간 이상한 그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국 입점인 척, 약사가 배합한 척 하는 제품들이 너무 저도 많다. 저희 약국에 이렇게 입점 조금이라도 이제 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일반 영세한 회사나 그런 데에서 알 수 없는 데에서 연락 오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약사님이 보셨던 약국 입점템 중에서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제품이 있었나요? 되게 많아요. 무슨 여드름 관련된 제품들이 아. 특히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드름 관련된 것들 보충제품 거의 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좀 유효하기 어려운 그런 구성을 뭔가 이제 말을 붙이기 좋은 성분들만 갖다 놓은 그런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여드름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피부템이나 뭐 비염 이런 거 얘기하겠네요, 그죠? 약국이랑 좀 어울릴 만한 거. 맞습니다. 네. 실제로 약사가 배합한 제품들도 있긴 있을 텐데 있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그 특징들을 좀 많이 살펴봤는데 그럴싸하게 그 이름만 빌린 그 제품들의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성분들의 함량을 옳게 표현하지 않거나 뭉뚱그려서 무슨 포뮬러 아니면은 무슨 복합 맞아. 추출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많아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약사님들이 정식으로 제품을 만들 때에는 배합비나 아니면 실제 얼만큼 들어갔을 때 어떤 피드백이 있다는 걸 감안해서 짜기 때문에 레시피 자체를 명확하게 영양 성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숫자는 올바르게 나와 있지 않거나 네네. 저 끝에 어디 처박혀 있거나 뭐 그런 제품들은 사실 이름만 빌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분의 정합성 같은 걸 사실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뭔가 생각을 했다라는 걸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약사가 배합했냐 안 했냐보다는 진짜 그 성분이 얼마나 알차게 들어가 있는가에 대해서 구매 여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예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한 영양제가 있는데 수소 영양제. 아, 오 마이 갓. 수소하면은 기체거나 아니면은
수소 원자로 놔둘 수도 없고 이온이면은 그 덩어리 자체가 너무 그냥 산 무겁죠. 덩어리고 H-면은 그것도 반응성이 엄청 높아서 네.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영양제화 한다는지. 뭐 당연히 영양제화가 안 돼 있고요. 원래 우리 몸에는 수소가 항상 있어요. 이 물에도 수소가 있고 pH 7이라는 게 수소 이온 농도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소를 만약에 따로 먹는다고 해도 우리 몸에 버퍼가 있어갖고 그 pH가 그냥 정상 범위로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어떤 논리냐면은 수소가 최고의 항산화제래요. 맞아. 근데 수소는 분자량이 1이라서 너무 이제 빠르게 침투해서 항산화 효과를 강력하게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근데 전혀 이제 그러면은 원하는 곳에 타겟하기 전에 이미 다른 데 다 부딪혀버리는 거 아니에요? 뭐 일단은 그 어디부터 태클을 걸어야 될지. 아니 그거 저 SNS에서 봤는데 그거 얘기하더라고요. 미백 컨디션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 C를 확장할 수 있는 그 워딩을 쓰더라고 거기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왜 그러시나 좀 옛날엔 수수영양제 항암 얘기도 있었어요. 항산화 때문에 그렇고. 선 넘었죠. 무섭네요. 근데 그 가격도 비싸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한 달 분에 5만 원 정도. 오, 와우. 그거야말로 진짜 돈 낭비하는 거네, 그죠? 정말 거의 공상과학에 가깝습니다. 아니, 네. 그냥 말도 안 돼요. 화학을 약사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그거 기준으로 생각해도 아닌 거죠? 맞아요. 절대 오케이. 불가능합니다. 수소 영양제는 패스하시는 걸으시는 걸로. 걸로. 네. 약사님 어떤 거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신선하다기보다는 엄청나게 만연한데 아직도 교정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양제 통이나 이런 데 숫자 장난질 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초유 단백질 제품들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사실 아이들 먹이기 위해서 초유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또 핵심 성분이 뭐 CBP나 이런 것들이 요즘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분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닌데 마치 한 포에 그 함량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 전체 한 통에 그게 들어있는 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한 포당 생각을 하면은 눈곱만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고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드시는 경우를 많이 봐서 꼭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은 그 영양 정보에 보면은 총 내용량 인 것인지 아니면 한 통 기준 이런 거 조그맣게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꼭 확인하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식품 등급이라서 일반적인 뭐 콘프레이크 한 봉지에 뭐 얼마나 맞아요, 들어있고 맞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 식품이라서. 네. 식품인데 사실 양심이 있으면 콜라겐을 한 포에 33mg 넣었어요. 그러면은 30포 기준이면 거의 1000ml 정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33ml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렇지. 많아 보이려고 1000ml라고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맞아. 그래서 1000ml 적혀 있으니까 이거 대박 괜찮은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말씀하시는 딱 이 네. 상황입니다. 되게 흔한 케이스고 이 나쁜 마케팅 방식인 거죠. 그런데 소비자분들은 아무래도 성분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평소에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안타까웠고 또 요거는 하나의 그냥 예시인데 말이 나온 김에 초유 같은 경우에 키워드 붙이기 참 좋잖아요. 뭐 면역 아니면 성장 이렇게 달라붙긴 하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초유 안에 면역인자나 성장인자 같은 게 들어있다 보니까 그렇게 소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일반 소비자분들은 생각하면은 이걸 먹으면 아이에게 다이렉트로 그 면역 인자나 이런 것들이 흡수가 되어가지고 작용을 하나 보다. 마치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는데, 광고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면역 인자, 성장 인자 자체는 굉장히 좀 작은 편이고 소화가 다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게 왜 좋냐? 이런 것들은 사실 장 점막이나 이런 것들 튼튼하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음식이나 이런 것들 골고루 했을 때 흡수력이 더 좋아지고 그래서 정상 발육이 좋아지는 이런 건데 과장을 해가지고 성장으로 네, 바로 그냥 마치 면역인자가 얼만큼 들어있고 성장인자가 얼만큼 들어있어서 먹어서 바로 되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가장 많은 질문이 그러면 성조숙증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거든요. 먹어서 바로 성장이 되는 것 정도면 성조숙증 실제로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성조숙증이 그 전혀 문제 없는 거는 사실 그만큼 들어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원래는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냥 원리다. 설사 있는 분들에게 쓰면 참 도움되는 맞습니다. 네. 과민성 장이나. 네. 저는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너무 이게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서 광고가 이거 도대체 뭐냐 싶은 광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언제 달라지죠? 달라졌어요가 나오고 뭐 이거 먹였더니 여성분이 연기하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자기가 남편이 달라져서 막 그런 거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 버전이 있어요. 되게 13cm 이상은 먹지 마세요. 그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치료하는 방법이 보형물 삽입이랑
해면체 혈류량을 높이는 방식이 있는데 보형물 삽입은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쓰지 않는다. 그럼 해면체를 확대해야 되는데 해면체 확대하는 방법이 전립선 유산균을 먹어야 돼. 와우. 우와. 저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네. 우와. 놀랬잖아요. 그래서 전립선 청소가 되면서 청소요? 네. 놀랍다. 되게 나쁜 광고인 이유가 뭐냐면 의사가 아님에도 우리 비뇨기과 동료들이라고 하니까 브로드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 간호사일 수도 있고 맞아. 그냥 직원일 수도 있는 건데 의사라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연상되게. 놀랍네. 유산균이 전립선에 어떻게 들어가요? 아니 근데 뭐 저는 그러니까 기전 자체를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그래서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런 아이템들에 대한 광고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특히 유산균이 만병통치약으로 좀 취급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유산균 뭐가 있나요, 선생님? 좀 거슬리는 거? 일단 진유산균 제외 땡땡 유산균은 저는 웬만하면 다 걸레라고 아. 하거든요. 다이어트 유산균 일단 논문 데이터 결과 살이 안 빠진다는 게 결론인데 다이어트 유산균으로 떡하니 많이 나오고 있고 비염 유산균. 비염 유산균, 피부 유산균, 여드름이 없어지는 유산균은 따로 있다. 지금까지 유산균을 잘못 드셨습니다. 뭐 이런 광고도 있고 그러니까 땡땡땡 유산균은 다 갖다 버리십니다. 우리나라 기능성 받은 거냐? 아 이게 기능성도 좀 약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꼬롬합니다. 좀 더 기준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나 유산균이 기존 상은 사실 면역과민 그리고 이제 그걸 잡아주고 뭐 장내축 연결돼 있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가 봐도 말씀하시는 거 우리나라 이렇게 광고되는 거에 상당 부분이 뭐 기능성도 없을 뿐더러 그냥 한탕주의로 거기에 메인 원료가 아닌 그냥 서브 원료를 뭔가 잡아서 아연 넣고 뭐 면역 이렇게 해서 광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유산균에서 특정 스트레인이 특정한 효과를 유난히 더 잘 낸다라고 결론을 내기에는 연구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그냥 본인의 장 상태에 잘 맞는 품질 좋은 유산균을 드시면 좋겠는데 일반적인 땡땡땡 유산균들은 광고를 과하게 하다 보니까 품질이 별로임에도 가격대가 너무 높아서 그쵸. 별로 추천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들어보니까 한 10,000개 정도에서 스크리닝을 계속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유산균 같은 경우는 스트레인 값에 따라서 놀랍게도 흡착력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거 있는 거를 1,000개 정도를 뽑고 1,000개에서 또 찾아서 뽑아내서 한 100개를 가지고 임상을 돌려서 최적화된 걸 뽑아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뭐 아니겠죠? 뭐 더 좋은 것들이 개발되면 좋은 거니까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먹는 위고비가 나와서 출시가 돼서 네.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기사가 많이 뜨다 보니까 또 그 기사랑 연관돼서 먹는 위고비를 판매하는 한국 보충제가요? 제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뭐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아 작년 말에 승인받아 출시됐다라는 기사를 막 써요. 막 보여줘요. 그 영양제가 보충제가요? 네, 그 광고에서. 상세 페이지예요. 광고. 블로그 돈 써서 광고입니다. 광고를 했구나. 네, 돈 써서 광고를 이제 미국에서 승인 받았다. 먹는 위고비가 나왔다. 이렇게 막 기사들을 보여주면서 갑자기 이상한 요상한 영양제 제품 광고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광고가 요즘에 많거든요. 통도 약처럼 생겼고. 네. 해외에서 뭔가 전문가가 만들어서 했다라고 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없어요, 실체가. 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애초에 그 상세 페이지 나와 있는 특허들 대부분 다 어떤 뭐 효능 효과 이런 게 아니라 제형 아니면 만드는 공법 과정 네. 그런 거에 대한 특허지. 그리고 뭐 에노 뭐 예를 들어 남성 그거에 대한 뭐 노벨상 수상을 했다 그 원료가 그런 것처럼 하지만 에노에 대한 거를 규명한 거에 대한 거를 노벨상을 준 거잖아요. 그쵸. 그 성분에 관한 게 아니고. 성분이 아니고 전혀 그냥 이론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다. 맞습니다. 그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FDA 그라스 등급 받은 성분 중 하나를 썼잖아요. 그럼 뭔가 FDA의 승인을 받았다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요즘에 진짜 더 많은 그냥 것 같아요. 미국에서 판매되면 FDA 승인 이 표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그라스는 그냥 안전한 식품이다라는 걸 네. 인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라스를 사실 받기가 어렵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소재를. 그러니까 아. 브로드하게 된 소재, 비타민 C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녹차 추출물 뭐 리포좀화 돼 있는 게 있으면 그 그라스 받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없는 소재는. 근데 아마 그라스 받았다는 거는 되게 이미 받아놓은 거. 네, 네. 흔한 성분. 그중 흔한 성분 거. 중 하나. 네. 근데 자기들의 핵심 성분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일단 위고비 성분 자체가 위장에서 흡수가 안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단백질 다 쪼개지고. 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의약품은? 근데 먹는 위고비 자체는 이제 특수한 전달 코팅되나요? 기술을 사용을 한 아. 건데 국소적으로 그 알약 주변에만 pH를 좀 높여요. 아. 그리고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도록. 그리고 얘는 보통 우리가 약을 먹으면 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위에서 흡수가 되거든요. 오. 딱 그 알약이 닿은 그 주변부에서 조금 아. 위벽을 통과, 진짜 이렇게 대단한 기술이네요. 네, 소소성을 높여서 위벽을 바로 통과할 수 있게 만든 게 이번에 미국에서 나온 아. 위고비 신약 대단한 먹는 대단한 위고비인데 기술이네.
그거를 이제 이름도 모르는 영양제 회사에서 할 리가 없잖아요. 키워드만 그 따가지고. 성분은 뭐예요? 위고비 영양제. 근데 먹는 위고비 성분을 보면은 실제로 뭐 GLP-1 관련된 것도 아니에요. 뭐 베르가못 추출물, 올리고당, 효소, 유산균, 식이섬유, 베르베린. 심지어 베르베린이랑 유산균을 같이 넣어놨어요. 그냥 뭐 다이어트 연상할 수 있거나 좋은 맞아. 것들 다 믹스해 놓은 거구나. 그리고 이제 정확히 이 성분을 명시하지 않고 막 땡땡땡 컴플렉스 알파. 못 알아보게. 네, 뭔가 특허받은 컴플렉스다. 그렇게 해놓고 먹는 위고비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먹는 위고비는 다 거짓이라고 보면 네, 됩니다. 딱 봤을 때 케이스도 진짜 약이랑 비슷하게 만들어 놨고 맞아. 보면 그냥 약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요즘에. 그죠? 근데 그거 원래 약 비슷한 거로 만들면 안 되잖아. 허가 안 되거나 신고 먹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거 불법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먹는 위고비는 안 돼요. 저는 얼마 전에 영상에서 누가 그 질문을 주시는 것 같던데 야채 영양제 있잖아요. 저도 오늘 그 광고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한 포에 무슨 하루에 모든 야채랑 과일을 충족할 수 있다는지 써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하루 동안 과일이랑 야채를 먹을 때 이제 권장 섭취량이 한 500g 정도 돼요. 그거를 이제 건조를 해서 넣었다고 치면은 50g 정도를 먹어야 되거든요. 건조물로서. 그러면 양이 수분이 볼륨 90% 자체가 빠져고 해도 네, 네. 10분의 1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50g으로 먹으면은 그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제품은 하나도 없고 보통 한 10g? 많아봐야 10g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광고를 하는데 방식이 자기들은 700g 어치의 야채를 넣었습니다라고 광고를 해요. 근데 그 야채를 갈아서 넣은 게 아니라 700g 상당의 무슨 뭐 퀘르세틴, 200g 상당의 비타민 A, 약간 이런 식이에요. 뭔가 추출물을 대응을 시켜서 그게 문제가 네. 그거잖아요. 케르세틴을 이제 양파에서 추출한 것도 아니고 네. 다른 거에서 추출한 거를 이제 양파랑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퀘르세틴이 효과를 보려면 500ml는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14,000 ppm? 와우. 말도 안 돼.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야채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 때 보면은 열을 가하면은 아니면 추출 만약 제대로 했다면은 성분들이 거의 다 박살이 나요. 그렇죠. 네, 상당수가 그 실제 식물 추출물로 뽑아내는 경우에 열이 되게 민감한데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다 박살이 나고, 그러면은 설령 압축을 했다 해도 식이섬유 찔끔 도움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안에 우리가 기대하는 뭐 항산화 물질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은 거의 없는 거죠. 그거 본 적 있으세요? 먹는 샐러드에서 정제인데 샐러드야. 샐러드 캔디. 나 저 그거 눈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게 표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거 하나 먹으면은 뭐 샐러드 야채를 뭐 다 채울 수가 있대요. 우리가 공상과학 때 상상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 먹으면 밥 먹는 거 대용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성분표 보면은 총 내용량 당으로 써 있을 거예요. 그쵸. 한 통 다 먹어야지. 맞아. 이게 또 원물을 갈아 넣은 것도 이게 원물을 갈아서 파우더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 중금속 이슈가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 빌베리 같은 건 좀 소량이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그 컨슈머 랩에 보면 그래도 좀 과일 야채를 갈아서 만든 제품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 중금속이 되게 간당간당해요. 좀 있으면 넘는 수치가 거의 다 검출되는데 그걸 50g씩 먹으면 분명히 중금속 과다 섭취가 되거든요. 맞아요. 실제 과일이나 야채로 드시는 게 가장 낫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한 번씩 저도 야채 먹기 귀찮아서 먹고 싶은 적이 있긴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진짜요? 저도 엄청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면 나도 먹어야지. 솔직히 진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으면 제가 이미 먹고 있었을 거예요. 약사님 뭐가 있습니까? 저는 아까 사실 다신 약사님이랑 비슷한 부분인데 특허 배합 아니면은 뭔가 이름이 신기한 배합, 그리고 뭔가 원료 자체가 뭐 ABC 다시 D2 복합 추출물 아니면은 뭔가 약 성분 같이 땡땡 포뮬러 완전 신소재 신제형인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모든 제품들 영양 정보나 그 함량 거기 가서 보시면은 그게 다 까발셔지거든요. 원재료명이나 거기 가보면은 괄호에서 사실 뭐였는지 다 적게 되어 있어요. 표기법상. 그럼 그걸 막상 보면은 정말 별거 없는 거예요. 이게 뭐 건강기능식품이든 아니면 식품류든 일반적으로는 들어가 있는 함량 순서대로 적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정상적으로 적는다면. 그러면은 그 가장 강조했는 그 성분들이 또 제일 앞에 있으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뭐 중간이나 뭐 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 성분인데 제일 많이 들어 있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한참 뒤에 빠져 있으면은 그것도 거의 그냥 점 찍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그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근처에 있으면 거의 안 들어있다. 그러니까 알약을 형태 유지해주는 게 스테아린산 그럼요. 마그네슘 이런 건데 그거보다 뒤에 있으면 그거 없는 거죠. 그게 점 찍은 거죠.
저도 뭐 비슷한 건데 최근에 상담이 들어왔어요. 이거 아이들 영양제인데 되게 유명한 거다 해서 괜찮냐 해서 봤어요. 영국 맘이 챙기는 영양제, 아이들 성장 영양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원래 그런 유명한 것들은 큰 회사들이 원래 밴더가 돼서 가져오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유명한데 제가 몰랐다는 것도 약간 이상하고, 이렇게 유명한 건데 이렇게 허술한 사이트에 있다고 해서 그게 있나를 이제 첫 번째 요즘에 GPT 돌려보면 나오니까 돌려보고 검색해보니까 GPT가 똑똑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만든 것 같다고. 어. 이런 게 있어요. 요즘 그 광고 트렌드가 맞아. 한국에서 만들어 놓고 미국에서 만든 것처럼 거기다 놓고 팔거나 디자인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일본 제품들을 되게 많이 일본 관절약 엄청 유명하다고 맞아, 하는 맞아. 거. 봤어요. 일본에 무좀약도 있어. 그 광고 나오는 게 요즘. 다이어트도 있어요. 카베딘처럼 초록색 딱 일본 글씨 써 있고 찾아보니까 근거가 생강 추출물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거. 어디에서 난리난테 뭐 이런 거는 일단 믿고 걸으셔도 한 90% 이상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나온 김에 저희 약사님들이 나온 광고가 있어요. 우리가요? 다신 약사님이 다이어트 광고 했잖아요. 영양제. 제가요? 네. 약사님이 그리고 이거 먹으면 비염 사라진다고 광고를 하거든요. 아, 실망인데. 나 그런 거 안 해요. 저도 다이어트 광고를 했는데 우리 얼굴마다 갖다 붙이는 그거 저는 없었나요? 그거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이거 드시면 혈당 조절이 되고 체지방이 감소가 되고 다이어트가 됩니다. 이거는 하면은 지제품이더라. 이게. 그러니까 이 문구만 딱 따는 거야. 앞에만 따는 거예요. 그래서 약사님 이거 연락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고혈압에 이거 드세요 이런 광고 찍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나락가죠. 네. 저희는 할 수 없거든요. 네. 나락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광고가 어딘가 나오면 그냥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들약. 자, 끝으로 그럼 다시 약사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 한 번만 해주세요. 뭔가 이게 되나 싶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의심부터 되고요. 하고. 네. 그래도 혹시 긴가민가 하다 하면 여기 계신 분들 혹은 어떤 약사님들께 한 번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속을 일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 빠이요.